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 방송 올쇼TV의 김지선입니다. 아마 올 한 해 코로나19 이후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를 느끼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많은 분들이 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면서 원격 근무라든지 비대면 업무 환경에서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다양한 업무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그리고 끊김없이 업무를 진행할지에 관심이 많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은 이 분야 전문기업 IBM과 그리고 IBM의 IT 서비스 관리 표준 솔루션인 글로벌 파트너사 서비스나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AI를 접목한 인텔리전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한국 IBM의 박재현 매니징 컨설턴트님 나와주셨고요. 김규하 서비스나우 대표님, 그리고 원격으로 김덕중 한국 IBM 상무님 접속하셨습니다. 한 분씩 간단히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IBM의 박재현 매니징 컨설턴트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조직으로의 트랜스포메이션과 탤런트 육성 컨설팅을 주 업무로 맡고 있는 IBM 박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김규하 서비스나우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퓨처 오브 워크를 표방하는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하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원격으로 접속을 해주셨는데요. 김덕중 한국 IBM 상무님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IBM에서 탤런트 앤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조직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기업의 인적 혁신 그리고 프로세스 혁신을 총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1시간가량 진행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면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현재 설문조사도 진행 중일 텐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보내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한 방안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총 3분께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고요. 이전에 발표와 다르게 좀 더 자세하게 1시간가량 설명을 해드리니 좀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발표는 지금 원격으로 접속하신 김덕중 한국 IBM 상무님께서 이 AI와 자동화를 적용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 상무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 즉 업무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사회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지금 코비드 상황이 모든 디지털 혁신의 가장 배후에 있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트위터에서 재밌는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글로벌 IT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올해의 키워드, 즉 올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라고 조사를 했었는데요. 어도비사의 답변이 가장 최고의 답변으로 꼽혔습니다. 바로 컨트롤 G, 즉 컨트롤 Z라고 답변을 했었는데요. 올해의 키워드 자체는 실행 취소, 즉 컨트롤 G라는 단어로 대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토록 많은 기업들의 실제 사업 전략들 그리고 고투 마켓들의 어려움을 겪게 됐었는데요. 사실 IBM도 예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IBM이 과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천천히 준비해 왔던 그 방법은 무엇이고 과연 IBM은 이렇게 복잡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지 오늘은 그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기업들이 사실 코비드 이전에도 기업을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조직은 조금 더 민첩하고 애자일하게 움직이길 바랬었고 그리고 혁신에 대한 굉장히 확장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동 작업들을 기대를 해왔습니다. 변화의 속도는 과거에 견줄 바 없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의 중간에는 커스터머 센트릭이라는 부분 또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과거의 IT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최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장 큰 차이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기술과 속도 그리고 데이터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 동안 차세대라는 표현을 많이 써가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 시스템을 한꺼번에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IT 트랜스포메이션의 제약적인 요건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나면은 바로 올드 버전이 돼버린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IT 기술들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제약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었죠. 실질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있어서는 실제 운영을 얼마나 빨리 진행을 할 것인가, 신기술을 얼마나 빨리 도입을 할 것인가,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활용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행해야 되는 직원 관점에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라는 부분들이 중요한 요소로 떠올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다 또는 굉장히 핫한 트렌디한 솔루션을 적용한다라고 해서 끝날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바뀌어야 되고 직원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종합적인 어프로치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도래가 된 부분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부분을 디지털 립스틱을 바르는 정도로 끝내지 마라 라는 표현도 많이 썼습니다. 부분적인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한다고 해서 전반적인 기업의 색깔이나 캐릭터 자체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6가지 영역에서의 종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IBM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IBM은 약 109년 정도 된 종합 기술 집약적인 회사입니다. IBM 안에 어플리케이션이 몇 개가 있을까요? 데이터는 또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 개수는 셀 수 있겠지만 거의 측정 불가능한 정도로 상당히 많은 IT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IT 인프라를 한꺼번에 혁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혁신의 지향점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꿀 것인가 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민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IBM은 데이터, 스킬, 테크놀로지 3가지 관점에서 앞으로의 모든 혁신 작업들을 이끌어 나가는 활동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보시다시피 약 8개의 과제들, 8대 추진 요소를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요. 가장 먼저는 기업의 전략, 즉 클라우드와 코그니티브라는 전략을 IBM 안에서 일하고 있는 업무 속에 녹여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 직원들의 경험으로 승화시켜야 된다라는 것들이 첫 번째 미션이었고 두 번째로는 모든 워크플로어, 즉 프로세스 자체는 인텔리전트화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내부적인 표현으로는 터치리스 프로세스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는 모든 프로세스들이 더 이상 사람의 손을 많이 타지 않는 그런 프로세스로 탈바꿈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들은 모더나이제이션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IBM은 전략으로 잡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즉 과거에도 이미 IBM은 프로세스 프레임워크 그리고 IT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거버넌스 관점, 데이터 관점, 그리고 인사이트 관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한된 정보들 그리고 제약점들이 발견됨과 동시에 IBM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손쉽고 그리고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옮겨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했었고요. 그 결과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라는 개념을 IBM 내부에 탑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의 좌측에 보시는 바와 같이 IBM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아키텍처다라고 하면은 지금 보시는 프로세스 아키텍처도 있을 거고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테크니컬 아키텍처와 같은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 또는 재무 또는 법무와 같은 펑션들을 봤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아랫단으로 내리면 내릴수록 더 기술적인 요소로 딥다이브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오른쪽으로 바뀌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은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로 가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데이터이면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이네이블을 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을 굉장히 빨리 현대화시키는 작업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바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로 가기 위해서 핵심적인 성공 요소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조금 화면이 이제 어려운 화면이 나왔습니다. 가장 가운데는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라는 프로세스스러운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방향성,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너십, 거버넌스, 그리고 소셜 네트워크, 커넥트와 같은 개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듯이 단순히 이걸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프로세스에 해당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온라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들을 고도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워크플로어 자체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즉 데이터와 인사이트에서 바라보면서 이것들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거버넌스와 커넥션 모델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IBM이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혁신을 하기 위한 큰 그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프로세스 프레임워크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IBM이 프로세스나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관리를 할 때 어떤 영역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워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중간을 보시면 10.0 같은 경우는 휴먼 리소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휴먼 리소스는 인사관리의 프로세스를 의미를 하고요. 인사관리의 프로세스들은 다시 어떤 HRIS를 쓸 것이냐, 또 더 들어가서는 어떤 HR 데이터를 관리할 것이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오른쪽에 있는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업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흐름으로 재해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표현 자체도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디어 투 마켓, 리드 투 캐시, 그리고 딜리버 투 리테인과 같이 실제 과거의 기능 중심적인 프로세스나 시스템들을 이제는 워크플로어 중심적인 형태로 바꿔나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던 화면들을 조금 확대시켜서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업의 밸류 체인이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이 밸류 체인을 워크플로어로 표현을 하는 순간 from to라는 개념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흐름 중심에서 바라봤을 때 조금 더 다른 관점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각각의 모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정합적인 그리고 실수하지 않은 시스템들을 만들어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이 from to와 같이 흐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흐름을 인텔리전트하게 만들 것인가, 또는 이 흐름들을 오토메이션으로 태울 수는 없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IBM은 이렇게 아이디어 투 마켓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네이블링 워크플로어 그리고 탤런트 라이프 사이클까지 모든 기업 경영에 필요한 활동들, 어플리케이션들, 데이터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까지 하나의 통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레벨 1에서 레벨 6까지의 딥다운된 프로세스의 하위 레벨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를 같이 생각을 해보면은 드디어 저희가 어떤 영역에 집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려놓은 워크플로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워크플로우를 프로세스 단으로 브레이크다운해서 내려가 보면은 그 안에서의 크리티컬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 안에서의 중요한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한 정의들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들의 페인 포인트들이 만들어지면 그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코그니티브 기술을 적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앞서 전반적인 그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중에 리드 투 캐시라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한 프로세스들의 흐름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from to 단계에서 얼마나 자동화시킬 것이고 지능화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IBM은 솔루션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흐름은
챗봇으로 그 역할들을 대신할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흐름들은 텍스트를 분석을 해서 계약에서의 인사이트들을 뽑는 부분들, 그리고 어떤 흐름들은 리갈이나 오퍼링 오너들이 이 계약서를 분석하고 중요한 키워드들을 찾아내는 기능들로 대신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부분이죠. 만일 이런 부분들이 단위의 펑션에 만일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중복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든지 불필요하게 전문가들을 2중, 3중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결과적으로 IBM은 프로세스 자체를 흐름으로 바라봤고 이 흐름들을 다시 브레이크다운해서 내려보니 지금과 같은 코그니티브 영역, 즉 자동화와 지능화 영역을 발견을 했고 거기에 적절한 기술들을 배치를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장점을 좀 넘어서 직원들이 과연 그러면은 이러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 하에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화면은 실제 IBM의 포탈 화면입니다. 과거로 표현을 하면 IBM의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또는 그룹웨어 화면이다 라고 봐주실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스마트폰하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가 필요한 앱은 자기가 알아서 설치를 하고 아래쪽을 보시면 나의 업무에 해당되는 추천되는 앱들도 자동으로 추천되기도 합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은요, 홈에서 툴까지의 메뉴가 존재를 하고 있고 여기 툴을 선택을 하시면 마치 앱스토어처럼 기업 안에서 필요한 자기 업무에서 필요한 내용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다운받아 가지고 그 업무들을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업무 진행 뒤에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의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IBM은 이 표준 플랫폼으로서 서비스나우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커스터머 서비스 매니지먼트, HR, 시큐리티, 소프트웨어 애셋 전 영역에 있어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매니지먼트 또는 오퍼레이션 매니지먼트 툴로서 서비스나우를 활용하고 있고 이 전반적인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활용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서비스나우가 제공하고 있는 강력한 애셋 매니지먼트 기능 그리고 IBM이 가지고 있는 기능형 그리고 자동화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어 이 두 가지 부분들을 IBM 내부에서는 적용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고객에게도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조금은 짧게 그리고 굉장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IBM의 이 전이 자체는 약 5, 6년 정도가 걸렸던 작업들이고 실제 이런 작업 이후에 IBM은 굉장히 많은 영역에 있어서 자동화 그리고 지능화된 프로세스를 운용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상무님께서 지금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원격으로 지금 접속을 하시다 보니까 초반에 좀 그랬지만 전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발표를 좀 진행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김규화 서비스나우 대표님으로부터 기업 포털 유연화와 고도화를 통한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 구현을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앞선 세션에서 이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인텔리전트한 업무 환경을 만들고 업무의 워크플로우 자체를 어떻게 혁신하실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들으셨고요. 지금 이번 세션에서는 저희 서비스나우가 솔루션 관점에서 지금 직원들의 경험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어떻게 부서를 넘고 또 이제 펑션을 넘어서 제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잠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제 주의환 기차 조금 뻔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요. 저희가 직원 경험을 형성하는 부분들이 많은 경우 저희가 출근해서 누군가한테 서비스를 요청하고 그 업무 자체를 추진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다 뉴 노멀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한 지도 조금 되었는데요. 여전히 많은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은 이제 IT 포탈이다, HR 포탈이다, 재무 포탈이다 이런 훌륭한 업무 시스템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직원들이 시스템이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직원들이 뛰어다니면서 본인이 직접 워크플로우의 어떤 흐름을, 업무 흐름을 수행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요.
이게 이제 사무실에 앉아서 같이 협업하고 공감하면서 일을 할 때랑 또 원격으로 또는 거점 근무로 일을 하실 때랑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경로 의존성을 좀 벗어나는,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금의 바뀌어진 업무 환경은 어느 정도 상당히 유지가 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밸류 체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고민의 과정에서 현재 에즈이지를 보신다면 여전히 저런 업무 시스템들의 사일로화, 그리고 업무 자체가 시스템이 아닌 직원이 뛰어다니는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서비스나우를 활용하시는 IBM을 위시로 한 수많은 기업들은 어떻게 이런 업무 처리를, 어떻게 보면 한국식 용어로 보면 포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런 업무들을 요청하시고 처리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직원 입장에서는 그게 IT가 되었건 HR이 되었건 저희가 하고 있는 뭐 재택근무 신청이라든지 뭔가 구매를 일으킨다든지 소소한 어떤 프로젝트 업무를 한다든지 했었을 때 사실 특정한 펑션, IT라든지 인사, 총무 여기에 국한돼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재택근무 하나 신청하더라도 IT 갔다가 인사 갔다가 페이롤 갔다가 총무 서비스 받고 보안 서비스 받고 이런 부분들을 직원들이 각각 신청하고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형태에서는 직원 경험 측면에서는 저희가 언제든지 원할 때 어디서나 요청이 오면 그것들을 받아주고 배치하고 그 연결 관계들을 커버하는 것은 시스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서비스나우가 추진을 하고 있고요. 솔루션 관점에서는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나우 입장에서는 이런 기업들이 직원들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PC는 어떤 거 쓰고 있고 애플리케이션 어떤 거에 붙어 있고 또 전근을 간다 그랬을 때 뭐뭐뭐가 필요한지는 사실은 그런 기준 정보적인 부분들은 저희는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저희가 가진 커다란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형화된 이제 전사 통합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화면인데요. 지금 중간에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업무 시스템들이 점점 더 고도화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도 데이터 레이크를 위해서 들어와 있고요. 많은 사스 시스템, 또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들이 여전히 계속해서 각각의 고도화된 영역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원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워크플로우 관점에서 업무 흐름이 가져야 되는 것은 인사나 판매 지원이나 구매나 HR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는 전사 통합 지원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전사 지원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직원들의 경험, 또 생산성, 너무너무 요새 1분도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저희가 조금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IT for IT,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for IT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런 여태까지 DT를 추진하시고 많은 업무 환경을 이제 개선해 나가셨죠. 업무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셨지만 과연 이런 IT, 직원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IT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관점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를 들어서 조금 장황합니다만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런 전사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는 법무 시스템이라든지 법무 서비스라든지 인사, 총무, 그리고 재무나 이제 구매 이런 부분들에 국한되지 않고 많은 부분들을 업무를 디지털 워크플로우화해서 이런 포털의 형태로 또 모바일 앱의 형태로 또 챗봇의 형태로 직원들을 지원하는 데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한 20년 전 얘기를 한다 그러면 ITSM이라는 훌륭한 체계가 이런 모든 서비스들을 IT 관점에서 지원했다 그러면 현재는 IT를 넘어서 전사 체계, IT에 국한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더 서비스 과학적으로 정형화되고 관리하고 이 부분들을 아마도 이제 이미 본인들도 귀사에서도 회사 안에서 포탈도 있고 프로세스도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당장 프로세스를 바꾸거나 디지털화를 추진하거나 변경하고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있는지를 반문해 보신다면 이런 다양한 카탈로그와 디지털 앱들이 어떻게 관리될 수 있는지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린 영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이 가장 중요한 직원들의 경험입니다. 디지털 채널이나 고객 서비스를 말씀하면서 고객 채널에 대해서는 많은 혁신들이 있어 왔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사실 집에 들어가거나 전철 타면 쿠팡 보면서 쇼핑하고 아마존이나 다른 디지털 서비스들을 활용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출근만 하면 그런 경험들이 조금 상쇄되거나
심지어 거의 없는 경우들이 생기죠. 저희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밀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 측면에서의 처리가 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표방하는 솔루션이 제공하는 가치 중에 하나는 그런 쿠팡 같은 경험을 업무 시스템 전반에 걸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건 어떤 프로세스건 동일하게 주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가 말씀드린 영역들이고요. 저희 직원들이 이미 나이와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뭐 백그라운드에 관계없이 이미 모바일 네이티브입니다. 당연히 웹 네이티브고 챗봇 네이티브 직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직원들의 경험이 솔루션을 통해서 좀 더 빠르게 접근이 돼야 되고 혁신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시면 직원 경험은 대부분 나의 엔터프라이즈 전사 포탈에서 제공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포탈의 개념도 예전에 몇 년에 한 번 사실 이제 수백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예쁘게 멋지게 만들면은 다들 만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직원 경험들은 점점 더 파편화되고 지배도 있고 위치와 공간 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말씀드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발생하는 그 수많은 변화들을 거의 적시에 거의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있고 직원 경험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포탈이 정보만을 얻는, 당연히 그런 포탈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룹웨어 포탈도 있으시고 이메일 포탈도 있으신데 저희가 지원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포탈들, 이런 포탈들은 하나로 합쳐질 수 있고 또 액션 위주로 또 서비스 카탈로그와 정형화된 인텔리전트한 워크플로우로 변화가 되는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들이 카탈로그화되고 또 부서와 관계없이 그리고 인터페이스에 관계없이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가치이고 또 매일매일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시를 좀 들기 위해서 간단한 화면을 갖고 왔는데요. 저희가 다른 회사 것들을 조금 보여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화면 자체를 저희 서비스나우가 운영하는 저희의 포탈들, 모바일 포탈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바일 앱은 직원당 하나씩 다 설치가 되고요. 여러 개의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시는 것처럼 저희 전사 서비스에 관련된 이벤트, 뉴스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마이크로 앱들을 통해서 여러 업무들을 하실 수 있는데요. 큰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카메라 버튼을 눌렀는데요. 제가 뭔가 지원을 받고 싶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장비를 찍는다 그러면 당연히 AI가 인식을 해서 지금 디스플레이 문제를 제가 원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자동으로 검색된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모니터 문제를 보고를 하겠다, 지원 서비스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을 하는 광경을 보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제 회의실에 QR코드가 있다거나 특정한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코드가 있다면 카메라를 통해서 그런 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죠. 제가 거점 오피스에 가서 이제 갑자기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수 있고요. 또 승인이나 제가 매일매일 하는 일들은 적절하게 가이드가 돼야 되고 또 빠르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경비라든지 또 SAP에 들어가서 ERP에 들어가서 뭔가 인보이스를 처리한다는 이런 부분들도 굳이 그런 시스템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시스템 오브 액션에 대해서 ERP의 정보를 가져오고 그 상세 내용을 빠르게 보실 수 있고 필요하다면 승인하실 수 있도록 또 경비도 어떤 경비 요청이 왔다 정도가 아니라 누가 올렸고 내용은 뭐고 저도 그리고 필요하다면 한꺼번에 승인하거나 부분 반려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의 인터페이스를 모바일을 통해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원으로서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또 입사 이후에 해야 될 투두들 또 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적절하게 제가 푸시 노티피케이션이나 투두들을 통해서 지시받고 리마인더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부분들을 통해서 빠르게 제가 잊지 않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검색도 당연히 너무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사실 전사 포털에서 원하는 걸 검색해서 얻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는 회사를 송구하게도 아직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부분들도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지원 서비스 업무들, 이런 업무들에 대한 카탈로그라든지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지식 베이스들, 그리고 관련된 문서들, 외부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이트들에 대한 인덱싱이나 심지어 원드라이브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파일 리파지토리에 있는 그런 문서들까지 저희가 주기적으로 인덱싱해서 저희 업무들과 관련된 또 저와 관련된 그런 검색들이 빠르게 노출되고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예시로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 각각 국가별로 팀별로 되는 정보들도 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작은 애플리케이션들을 저희가 코드를 쓰지 않고 빨리 디지털 워크플로우 형태로 만들어서 배포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형태로 제가 검색되는 내용 중에 저희 코비드 관련해서 제가 출근을 예약한다든지
또 서베이를 한다든지 건강 상태나 이제 만난 사람들의 트레이싱 이런 부분들을 굳이 SI를 하지 않아도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빠르게 출시를 하고 이제 직원들을 통해서 결과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앱의 형태로 저희 이제 애플리케이션 위에서 동작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가 업무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동화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지원되어야 되지만 제 업무가 어디까지 가 있는지 아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소소하게는 뭔가 디바이스, 그러니까 주변 장치를 하나 샀다라고 한다든지 저희 직원을 뽑아서 저희 팀원들을 온보딩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어디까지 업무가 진행됐고 누가 어떻게 보면 처리를 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자동화 처리가 됐고 어떤 부분은 혹시 누가 휴가를 가서 지연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파악을 제 손끝에서 사실 쿠팡에 전화해서 물어보지 않으시잖아요. 제 손끝에서 배송이 어디까지 왔는지 파악하고 체크하시는 장면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들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IT에 전혀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인사나 구매에 관련된 부분들, R&D에 대해서 에셋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하나의 기준 정보, 하나의 싱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는 아주 복합적인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건지, 어떤 자산이 영향을 받을 건지를 판단한 후에 자료들을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사실 챗봇 하면은 저희가 수년 전부터 새로운 내용은 없겠고 저희도 지금 제가 저희 회사 걸 보여드려서 회사 내부 걸 보여드려서 영어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제 IBM과 함께 하신다면 왓슨 혹은 자사에서 갖고 계신 챗봇들을 이용하시겠죠. 근데 그런 챗봇들을 이용했을 때 챗봇의 인식률이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려는 것은 아니고요. 이 챗봇을 통해서 어떤 업무까지 할 수 있는지 내용이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필요했을 때 누군가 사람을 찾는다거나 직원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들, 저희 내부 직원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들, 뭔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거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은 제 돈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굳이 전화나 포탈을 뒤지지 않고 챗봇을 통해서 바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챗봇은 인터페이스일 뿐이고요. 뒷단에 있는 기준 정보들, 이 워크플로우들은 저희 서비스나의 고유 기능들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이 저희가 직원 정보를 하나 체크한다는 부분들을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 직원과 관련된 팀원이라든지 리포팅 체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챗포타에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저희가 맨날 하는 업무 중에는 아마 회의실 예약 같은 것들도 흔히 있으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회의실 부분도 굳이 저희가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을 돌아가거나 뭔가 포털에 들어가 총무 포털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혹시 뭐 시쳇말로 얘기한다면 비서와 대화하는 것처럼 제가 방이 필요하고 언제 필요하고 지금 가용한 방은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예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다 워크플로우 하에서 챗봇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터페이스들은 사실은 지금 챗봇으로 보고 계시지만 당연히 웹에서도 하실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하실 수도 있고 이런 옴니채널 개념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미디자인된 워크플로우 체계 하에서 뭐 승인이 필요하다면 자동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사람을 거쳐서 또 그분의 모바일을 통해서도 승인 과정을 거쳐서 이런 업무 흐름들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저희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저희가 포털의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경우에 여러 워크플로우들이 회사별로 당연히 다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블리자드에서 저희 서비스나우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인텔리전트 포털을 만들어서 직원 경험을 제공하는 예시들이고요. 또 보시는 호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고객 채널처럼 생겼지만 직원의 인텔리전트한 포털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를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봤었을 때에는 이런 직원 경험이 사실은 뭐 이전에도 예쁜 포털도 많았고 멋진 포털도 많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봤었을 때 중요한 부분은 이런 유연한 업무 흐름을 가져가려면 밑단에 보시는 이런 업무 시스템들, 레가시 시스템들을 어떻게 연결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빠르게 매번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런 클라우드도 매일 바뀌고 있고 업무 시스템도 매일 바뀌고 있습니다. 이 변화된 내용들을 저희 직원들이 쫓아다니거나 저희 IT팀이 매번 인티그레이션 하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협업 도구들, 시스템들을 저희 나우 플랫폼을 통해서 거의 자동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인티그레이션 한다는 점이 저희 시스템의 액션, 시스템 오브 액션이라고 말씀드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회사의 예시를 모바일로도 보여드렸는데 저희도 13,000명 되는 직원이 전 세계에 있는 직원들이 이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 하단에 보시는 콩커라든지 뭐 시멘텍이라든지 또 이런 잡바이트라든지 이런 수많은 회사들의 레가시 시스템들 또 새로운 사스 시스템들과 연계해서 매일매일 변화되는 과정들을 저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런 과정들은 저희는 플로우 디자이너라고 하는데요. 이전하고 차이를 통해서 말씀드린다면 예전에 워크플로우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시고 BPM 안 해보신 분들 별로 없으십니다. 근데 현재 시대에서는 또 이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스 회사가 제공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고 계시는 몇 개의 예시들처럼 어떤 종류의 협업 도구들, 레가시 시스템들, 기존에 갖고 계신 아주 구형의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런 화면상의 위주이글을 통한 플로우 디자이너를 통해서 시스템을 연결하고 승인 과정을 연결하고 고객의 경험, 직원의 경험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대단히 편하게 코드 없이 코드를 거의 쓰지 않고도 업무를 바로 출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백엔드에 가진 강점들이 직원 경험들을 빠르게 혁신해 나가고 인텔리전트한 환경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것들을 저희가 그래서 노우 코드, 로우 코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적인 부분도 이제 아까 모바일에서 보신 것처럼 그 어떤 업무들, 그 어떤 업무 플로우들도 저희가 보여주고 싶은 각 레벨에 맞춰서 투명성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직원들 혹은 벤더, 파트너사들, 고객들이 하고 있는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들은 저희 시스템상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KPI를 디자인한다든지 대시보드를 만든다든지 생각하시는 모든 종류의 모니터링 체계와 벤치마크 체계를 저희가 사스 회사로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코그니티브, AI를 적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의 프로세스가 어디에 병목이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 파악한 다음에 저희 시스템에 필요하다면 재설계를 제안해 드릴 수도 있고 또 IBM이나 유수의 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런 RPA들, 그런 자동화 도구들을 저희가 자동적으로 불러주는 기능들도 저희는 플랫폼 내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제가 포탈을 예시를 통해서 직원 경험을 말씀드렸는데 이 모바일이나 포탈에 국한되지 않고도 사실 저희 업무들은 사실 인터페이스에 국한되거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틀링 회사들이 자판기를 관리한다거나 혹은 생산 체계를 관리한다거나 심지어 무기를 정비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특별히 디지털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희 플랫폼 상에서 인텔리전트한 워크플로우를 만듦으로써 여러 업무들을 디지털화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더욱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트랜스포메이션 체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런 소소한 애플리케이션들, 현장 앱들을 클라우드 팀을 고용해서 클라우드에 올리고 새로 개발하고 클라우드 네이티브하게 만든다 그러면 사실은 여전히 90%의 레가시 애플리케이션들은 손대지 못할 겁니다.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이러한 코드 없이 또 코드를 최소한 사용하고도 플랫폼상에서 여러 업무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 예시들이 코비드가 나오면서 저희가 당장 애플리케이션들을 출시해야 되는 이런 트레이싱을 체크하고 각각의 오피스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이런 예시들이 그런 코드 없이 디지털 워크플로우로 전 세계의 직원들이 활용하거나 전 시민들이 활용하는 그런 예시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유통회사라 그러면 사실 직원이 250만 명 그러면 어느 회사인지 아마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인사 시스템도 있고 여러 업무 시스템들이 있으시죠. 근데 이분들의 직원들은 정직원도 있으시고 매장 직원들도 있으시고 임시 직원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직원들이 각각의 해야 될 일들 또 온보딩하고 퇴사하고 이분들의 서약을 받고 뭔가 IT적인 것들, 법무적인 것들을 지원한다 그러면 사실 애플리케이션을 각각 만들어서 적용하는 방식은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맞는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글로벌 회사들이 쓰고 있는 방법들은 저희 서비스나우를 통해서 각각의 직원들에 맞는 인사 서비스들 또 다양한 디지털 워크플로우를 저희 앱과 포탈을 그리고 여러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들, 가장 큰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의 예시를 든다면 직원들이 각각 이제 단계에 거쳐서 입사하기 전부터 심지어 퇴사하고 동문이 될 때까지 그런 경험들을 미리 재단하고 정의하고 거기에 맞는 워크플로우들을 준비해서 모바일로 제공하는 그런 과정들을 제가 오늘 간단한 예시로서 가져나가 봤습니다. 그래서 직원 온보딩 같은 경우도 저도 사실 가방 하나 받고 원격으로 입사를 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보면 모여서 집체 교육을 못할 정도의 예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디지털 워크플로우가 직원들의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는지 온보딩의 예시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서비스나우의 솔루션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두 분의 발표를 40분가량 이제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먼저 김덕중 한국 IBM 상무님께서 그 AI와 자동화를 적용을 해서 어떻게 인텔리전트한 워크플로우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서비스나우 코리아의 김규하 대표님께서는 이 기업 포털의 구체적인 사례들 그리고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굉장히 좀 자세하게 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제대로 실행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사람, 기업 내 직원들이겠죠. 오늘의 좀 마지막 발표입니다. 박지연 한국 IBM 매니징 컨설턴트님으로부터 이 업스킬과 그리고 리스킬을 통한 인텔리전트 직원 양성을 주제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앞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레이스에 이어서 이러한 지능형 업무 방식과 환경화에서 일하는 인텔리전트 워커는 무엇이며 IBM은 어떠한 방식으로 워커들을 리스킬, 업스킬 시키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레젠테이션에 앞서 전제사항을 잠시 말씀드리면 그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레이스를 완성한 뒤 이루어지는 작업으로서 인텔리전트 워커들을 업스킬하고 리스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지능형 워크플로우와 지능형 워크플레이스에서 즉시 전력화가 될 수 있는 인원들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작업으로서 인텔리전트 워커들을 리스킬하고 업스킬하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인텔리전트 워커의 리스킬과 업스킬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세션보다 가장 긴 시간이 소요되는 중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따라서 2021년을 바라보는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과제라는 점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과연 인텔리전트 워커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일하는 사람인지를 정의해야 그 방향으로 리스킬과 업스킬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능형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레이스에서 실제 일을 해야 하는 인텔리전트 워커는 어떤 사람들인지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선 워크포스의 컨셉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노동력, 노동자들, 그리고 직원들로 통칭되는 워크포스의 컨셉은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70년에는 미국의 로봇공학자 한스 모라벡이 어려운 일은 쉽고 쉬운 일은 어렵다라는 말로 인간과 컴퓨터의 능력 차이를 역설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즉, 인간과 디지털 머신은 서로 잘하는 분야, 서로 쉬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영역에서 구분하여 서로 일을 돕는 것이 최적화된 워크포스라고 정의하였죠. 이후 변화가 생깁니다. 1998년 5월 11일 이날은 IBM의 인공지능 딥블루가 러시아의 체스 마스터 게리 카스파로프를 이긴 날입니다. 어떤 분들은 카스파로프를 인공지능에게 패한 최초의 인간 체스 마스터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이후 인공지능을 활용한 체스 선수를 훈련시키는 방법에 집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법칙이 카스파로프의 법칙이죠. 드디어 인간과 디지털 머신의 협업을 통해서 통합적인 워크포스가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들은 빠르게 전문가 대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고 이러한 현상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도 지금 목격하고 계십니다. 최근으로 가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휴머신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AI를 통한 인핸스드 워크포스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업무 영역에 구분이 없으며 인간과 디지털 머신이 같은 워크플로우 상에서 동일한 워크플레이스에서 같이 일하는 시기가 된 것이죠. 이렇듯 디지털 머신의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워크포스의 컨셉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디지털 머신의 업무 범위가 AI의 폭발적 확산으로 확대됨으로써 우리 워커들은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 필드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에서도 자동화가 확대되고 일하는 방식과 워크플로우, 워크플레이스가 AI를 통한 지능화가 확대됨에 따라서 이러한 필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인텔리전트 워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BM은 이러한 인텔리전트 워커를 디지털 워커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전트 워커의 컨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 현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인텔리전트 워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13명의 팀이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세션에 나왔듯이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와 워크플레이스를 적용한다면 자동화 가능 영역에 대한 검토가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휴머신 워크포스 관점에서 어떠한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단순 반복성 업무로 분석된 영역을 자동화하고 높은 효율성을 배가하기 위해 3명의 새로운 멤버를 영입합니다. 3개의 봇들이죠. 인테이크 봇을 통해서 정보와 이슈 사항을 파악하고 리미디에이션 봇을 통해 문제 해결 방안을 추천받고 아날리틱스 봇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팀의 형태는 5명의 사람과 3명의 봇으로 구성됩니다. 이 최종적인 형태의 조직은 기존 조직보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 효율성은 높아지게 됩니다. 나머지 8명에 대한 단순 반복 업무에서 탈피한 디지털 워커로서의 혁신적 변화를 유도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나머지 8명의 업무 혁신을 위해 인텔리전트 워커 양성을 위한 준비와 실행이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결합팀 형태의 남은 5명이 인텔리전트 워커, IBM이 말하는 디지털 워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은 지능형 워크플로우와 지능형 워크플레이스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 스킬로 무장하고 AI, RPA, 각종 자동화 툴에 대한 이해가 높은 워커들로서 곧 맞이하게 될 지능형 업무 환경에서 즉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워크포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인텔리전트 워커의 컨셉과 우리 조직에서 나타나게 될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디지털 워커 플러스 봇 형태의 디지털 워크포스로 인해 인간 근로자들이 대체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디지털 머신은 사람들이 보다 부가가치 높은 일에 참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단순 반복 업무에서 벗어나 단일한 특정 업무에서 벗어나 사람만이 가진 경험과 노하우를 100분 활용하면서 비즈니스 성과에 포커스된 업무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인텔리전트 워커를 IBM은 디지털 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혁신적인 협업 기술을 광범위한 워크플로우에 적용하고 이를 통해 휴먼 워커의 작업 방식을 보완하는 혁신적인 기술이자 워크포스 그 자체입니다. 즉 디지털 워커는 자동화 소프트웨어 기반의 노동력으로 복잡한 프로세스 상황 속에서도 비즈니스 관점에 의미 있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동화된 디지털 기능의 결합체인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인텔리전트 워커로 리스킬, 업스킬하는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BM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스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통적인 직무 스킬 체계에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와 워크스페이스에서 업무가 가능한 디지털 직무와 디지털 스킬 체계로의 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리스킬 영역과 업스킬 영역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리스킬과 업스킬 영역 선택이 되면 직원 스스로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에서 회사의 발전 방향과 얼라인된 커리어 전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발전 방향에 얼라인된 개인만의 유니크한 성장 경로를 회사가 인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단계는 리스킬과 업스킬을 스스로 완성할 수 있도록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즉 리스킬과 업스킬 영역을 선택하고 스스로 커리어 전의를 회사와 얼라인된 형태로 설계하며 마지막으로 디지털 러닝을 통해 리스킬, 업스킬을 완성하는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B사의 경우 인텔리전트 워커로 트랜스포메이션 하기 위해 디지털 스킬을 정의하고 현재 디지털 성숙도를 평가하고 리스킬, 업스킬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그룹 차원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할 조직의 역할과 스킬풀을 정의하였습니다. 이후 디지털 스킬 최적화를 통해 5대 역량과 8대 하이레벨 테크놀로지를 정의하였습니다. 이때 디지털 스킬을 정의하기 위해 다양한 스킬셋을 소싱하였습니다. IBM의 4,400여 개의 잡 롤 스킬셋뿐 아니라 시스코, 오라클, 가트너, SAP, IDC, 링크드인 등 다양한 글로벌 리딩 기업의 스킬셋을 벤치마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B사에 적합한 디지털 스킬셋을 정의하였습니다.
참고로 IBM 같은 경우 스킬을 5단계, 5뎁스의 상세 정의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IBM 구성원이 처음에 온보딩한 이후로 자체적으로 직무와 스킬을 입력하여 용어 관리가 되지 않거나 데이터를 나중에 클렌징 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고 정밀한 디지털 스킬을 정의해서 관리와 중장기적인 업데이트가 편리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정의한 디지털 스킬의 리스킬과 업스킬 영역을 판단하기 위해 IBM은 디지털 성숙도 조사와 디지털 역량 진단이 결합된 DCA를 진행하였습니다. IBM은 현재 글로벌 평가 결과를 보유하고 있고요. 국내의 경우 2019년과 2020년 세계 그룹사에 대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숙도 조사를 통해 조직과 회사가 디지털 스킬을 활용할 수 있는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와 워크스페이스를 얼마나 보유하는지 그 수준을 판단할 수 있으며 디지털 역량 진단을 통해 소속 직원 개개인의 디지털 스킬 역량을 진단합니다. 물론 전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평가 툴이고요. 이를 통해 전사적인 디지털 스킬 및 인텔리전트 워커로서 트랜스포메이션이 전사적인 과제임을 전 직원에게 각인시켜주는 효과도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리스킬, 업스킬 영역이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이때 중요한 선택 기준은 스킬별 글로벌 평균 연봉, 그리고 사내 인력의 희귀성 등 복합 분석을 통해서 스킬별 시장 가치를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디지털 스킬 수준은 낮으나 중요성이 평균 이상의 스킬에 대해서는 업스킬 영역으로 선정을 하였고, 중요도는 낮지만 수준이 중간 이상, 심지어 높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리스킬 영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실제 결과로서 대부분의 리스킬 영역은 단순 반복적인 직무와 스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셀프 커리어 전이 설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직원 스스로 회사의 전략 방향과 온라인된 커리어 전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워크 환경에서 기업의 사업적, 전략적 변화 민감도가 매우 높아지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과거에 전통적으로 HR 부서가 미리 정한 CDP, IDP를 적용하기에는 현실과 맞지 않는 어려운 환경으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정하는 커리어 정의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무와 스킬이 업스킬 되거나 리스킬 대상인 경우에 더더욱 중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이 AI의 적용입니다. IBM 같은 경우는 본인이 커리어 앳 IBM을 통해 직무, 전문성, 목표 커리어를 입력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커리어 전이에 대해서 AI가 추천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메일 또는 매니저를 통해 면담을 제공받게 됩니다. 물론 매니저도 이러한 면담을 진행하라고 추천하는 것 역시 AI 왓슨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커리어 전이의 완성인 리스킬, 업스킬이 가능하도록 실제 교육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IBM은 디지털 러닝 플랫폼인 유어러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IBM은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커리어 전이 설계와 세 번째 단계인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순차적으로 통합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IBM 구성원들은 커리어 전이를 선택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디지털 러닝,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단계로 서서히 느껴가게 되고 있습니다. IBM 디지털 러닝 플랫폼 유어러닝에 대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2016년 런칭 시점에 이미 100% 디지털 러닝 환경으로 구축되어 있었으며 관리, 운영, 평가, 개선을 포함한 모든 관련 활동들이 이미 연택트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00% 디지털 환경을 이미 구현한 IBM의 경우 현재 겪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존과 완전히 동일한 리스킬과 업스킬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어러닝 플랫폼은 IBM 자체 컨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소싱하고 있으며 일종의 앱스토어 형태와 유사하게 다양한 러닝 컨텐츠 업체를 자유롭게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 범위를 확대를 하고 회사의 방향과 무관하거나 IBM 구성원들에게 외면받는 교육 과정은 과감하게 참여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커리어 전이에 따른 러닝 컨텐츠 수요와 공급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한 효과성은 명확합니다. 대부분의 그룹사별 교육 과정은 내부 조직에 의해서 검토되고 선정되기 때문에 적은 수의 교육 컨텐츠에 적용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효과성이 높은지 낮은지도 실제 교육 이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내 많은 기업에서 실제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실 텐데요. IBM의 유어러닝은 이러한 점에서 탈피하여 컨텐츠의 양과 질은 높이고
그 선택을 IBM 구성원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효과성과 참여도에 대한 분석은 AI를 통해 이루어지고 앞서 말씀드리는 것 같이 AI와 매니저를 통해 지속적으로 리스킬과 업스킬 액션을 추천받게 됩니다. 그리고 유어러닝의 리스킬과 업스킬 효과성을 높여준 제도 중에 하나는 디지털 배지입니다. 디지털 배지는 IBM과 어클레임사가 공통으로 개발, 적용시킴으로써 공신력을 높였으며 실제 획득이 가능한 배지는 링크드인과 같은 자포탈 및 관련 SNS에 공유가 가능하므로 IBM 구성원의 디지털 스킬을 외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내부적 인정뿐 아니라 외부로부터의 인정을 통해 객관적인 리스킬, 업스킬을 인정받을 수 있는 효과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배치는 지식에 대한 인증, 기술, 숙련도, 세일즈 성과에 대한 인증, 전문적인 라이센스 및 인증까지도 다양한 분야에서 수여되고 활용되고 있습니다. IBM 유어러닝을 통해 커리어 전이상의 디지털 배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를 획득해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리스킬, 업스킬이 유도됩니다. 물론 이는 회사에서 성장, 승진, 급여 인상 등과도 연결되며 AI는 적극적인 리스킬, 업스킬된 직원에 대해서 직무 전환, 급여 인상, 승진 요건 달성 등을 매니저에게 알려줍니다. 결과적으로 외부의 푸시에 의한 리스킬과 업스킬이 아니라 회사에서의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 IBM 구성원의 리스킬, 업스킬이라는 점을 상시적으로 주시시키며 활용도 높은 러닝 플랫폼을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배지 제도는 국내 다양한 그룹사에 도입이 검토 중이고 국내 모그룹의 경우 자체적인 배지 제도를 설계하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IBM은 리스킬과 업스킬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배지 제도 이외에 추가적으로 라이트하우스라는 KMS를 운영합니다. 라이트하우스는 IBM 전사 업무 성과, 산출물, 웨비나 비디오, 수행 모델, 제안서 등 모든 IBM의 산출물을 업로드하고 실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IBM 구성원들이 항상 볼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디지털 교육의 제공뿐 아니라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의 상시 제공을 통해서 리스킬과 업스킬 이후의 성과와 업무 방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며 스킬 레벨을 높일 수 있는 또 다른 모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는 IBM에서 디지털 워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워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통적인 직무 스킬에서 벗어나 디지털 직무 스킬 제도로 변화를 해야 되며 이 수준에 적합한 리스킬과 업스킬 영역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스킬과 업스킬 영역을 감안해 개인별 커리어 전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최종적으로는 스스로가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통해 이를 완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3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임직원들의 스킬 수준 자체가 이제는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화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킬과 업스킬의 준비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포괄적인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웨비나 이후에도 이메일이나 회사를 통해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적극적으로 서포트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 3분으로부터 이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는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본 것 같은데요. 거의 3분께서 자세하게 발표를 해주시다 보니까 어느덧 시간이 거의 1시간 가량이 흘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간단하게 질문들을 저희가 좀 답변을 드린 후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발표하는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앞서 저희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여러 업무 환경들이 굉장히 변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질문을 많이 해주신 부분들을 포인트를 몇 개 골라서 질문을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아마 상무님께서도 함께 접속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상무님 발표해 주신 내용 관련해서도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서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상무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먼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비대면 업무 환경이라면은 이 원격 협업을 통해서 뭐 영상 회의라든지 공동 작업들이 상당히 필요할 텐데 이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이라는 것이 이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는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무님께서 먼저 답변 가능하실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격이라는 표현보다는 버추얼이라는 표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합니다. 원격이라고 한다면 왠지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사람과 시스템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원격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만일 이 표현을 버추얼이라는 표현으로, 즉 우리가 일하는 공간 자체를 가상 공간에서 일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나서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를 바라본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다르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저희가 원격이 아니라 앞으로 사무 환경들은 조금 더 버추얼한 환경에서 버추얼 퍼스트로 업무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오히려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가 빠지는 부분이 없는 게 정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미래의 업무, 뭐 조금 더 나가서 한 5, 6년 있다가 기업의 업무를 보면은 굉장히 양분화된 현상들을 보일 겁니다. 하나는 알고리즘에 의한 업무가 있을 거고요. 하나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휴리스틱한 업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즉 휴리스틱한 업무들, 즉 면대면으로 세일즈를 해야 되거나 커스터머를 케어해야 되는 휴리스틱한 업무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 텐데, 이 알고리즘에 속한 업무들은 대부분 다 인텔리전트 워크플로우로 커버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은 밸류 체인의 A to G를 모두 다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두 번째 발표자분이 바로 또 서비스나우, 우리 코리아의 김 대표님이셨는데, 서비스나우 관련된 질문들도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질문 하나를 좀 꼽아서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오늘 시청하신 분들 모든 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그런 질문일 것 같은데, 이 서비스나우의 경쟁사 대비 차별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이런 차별점을 가능하게 한 핵심 기술이 무엇인지라는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대표님. 네, 답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경쟁사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 흔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두 번째로 전 세계에서 큰 사스 회사인데요. 그런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회사들끼리의 경쟁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는 명함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떤 회사는 이력서, 탤런트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강점으로 하고 있죠. 저희는 IT와 관련된 모든 정보들, IT와 연계된 모든 서비스 모델들을 저희의 자산으로, 주요한 자산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16년간 IT를 더 플랫폼화하고 여러 업무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게 저희들이 걸어온 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가진 특징들이 싱글 플랫폼과 싱글 데이터 모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는 심지어 여러 회사를 인수하지만 소스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분들의 IP만, 지적재산권을 택해서 저희의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하나의 플랫폼, 특별하게 통합이나 어떤 연동이 필요 없는 하나의 데이터 모델과 하나의 플랫폼으로 확장을 꾀해왔는데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IT와 관련된, 인사와 관련된, 또 자산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모델로서 플랫폼을 확장하고 또 여러 시스템들 간에 16년간 IT 플랫폼을 하다 보니 모든 종류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부분들을 저희를 허브로서 이용해 오신 고객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저희가 가진 근본적인 어떤 경쟁력으로 근원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추가할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제 AI라든지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엘레멘 AI라고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딥러닝의 3대 이제 구루가 계신 그런 회사를 인수해서 저희 AI 랩을 계속해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요소의 워크플로우나 플랫폼 연동 기술들, 플랫폼 기술들의 이런 신기술들, AI와 머신러닝들을 계속해서 탑재해 나가는 것들이 다른 회사에 비교했을 때 큰 차이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마 서비스나우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좀 궁금증을 많이 해결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또 하나 질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바로 이제 인력 양성 부분이 되겠죠. 전문 인재 양성 부분이 되겠는데 관련된 좀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질문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리면 이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라는 좀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마지막 발표해 주셨던 박재현 컨설턴트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의 중요한 요소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당연히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과 같이 인텔리전트 워크 플로우와 워크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인텔리전트 업무라는 것을 완성시켜 주는 것은 아마 결국엔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인텔리전트 워커를 얼마나 신속하게 준비를 시켜서 인텔리전트 워크 플로우와 워크스페이스에서 즉각적으로 업무를 시킬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인텔리전트 워커의 신속한 리스킬과 업스킬,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 김상무님 지금 원격으로 접속해 계신데 김상무님께서도 조금 간단하게 좀 자세하게도 괜찮습니다. 이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에서 좀 중요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괜찮으실까요? 예, 그 인텔리전트 업무 환경이라는 것을 더 이상 너무나 이제 미래에 일어날 일, SF 영화와 같은 부분으로 인지를 안 하셨으면 하는 게 가장 큰 스타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너무나 많은 벤치마킹, 또 너무나 많은 해외 레퍼런스들 때문에 어떤 회사는 어떻게까지 하고 있다더라 라는 부분들이 너무 부풀려서 이렇게 파편적인 모습들만 바라보지 않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당연히 프로세스, 데이터, 사람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텐데요. 트리거 포인트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제 관점에서는 약 그 탑다운 방식의 어느 정도 기업의 이기적이라든지 탑 매니지먼트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조금 더 신속성을 가지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저희 시간이 거의 지금 지나서 이제 오늘 세 분께서 굉장히 좀 발표를 진행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소감 한 말씀씩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일 마지막에 발표해 주셨던 박재현 컨설턴트님께서 먼저 소감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해봤는데요. 느낀 점은 이제 진정한 저도 인텔리전트 워커로 조금은 업스킬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회가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김규환 서비스나우 코리아 대표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IBM 컨설턴트 분들하고 같이 논의를 드리다 보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저희 솔루션뿐만 아니라 뭐 인재에 대한 부분들, 탤런트에 대한 부분들, 또 전체적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질문도 너무 잘 주셨는데요. 저에게 좀 미흡하게 시간이 모자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혹시 저희가 더 답변을 드릴 사항이 있다거나 팔로우업 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1시간 넘게 원격으로 이렇게 접속해서 함께 해주시고 있는 우리 김덕중 상무님도 어떻게 소감 한 말씀 괜찮으실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집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이럴 기회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봤을 때는 사람이 잘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계속 잘하고, 그리고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은 기계가 더 잘할 거다라는 명확한 명제 하에서 오늘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쇼TV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웨비나 발표 자료와 다시 보기는 일주일 안에 업데이트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